여러분, 2026년 5월 1일, 바로 어제 미국 펜타곤 국방부에서 전 세계에 턱이 빠질 만한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유럽 안보의 심장부이자 미군의 최대 전초기지인 독일에서 현역 미군 병력 5,000명을 단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전격 철수시키겠다는 겁니다. 5,000명이면 주동 미군 전체의 1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심지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한 개 여단 전투단을 통째로 빼버리고 올해 하반기 배치 예정이었던 장거리 화력대대 파견은 아예 백지화시켜버렸죠. 언론에서는 당장 난리가 났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사이의 감정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란 전쟁 문제로 삐걱대던 두 정상의 갈등이 결국 폭발했다는 건데요. 미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의 공식 브리핑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증시가 출렁였고 사람들은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군대를 빼버리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철수 결정은 단순한 정상 간의 말다툼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군 병참과 작전에 대체 불가능한 허브였습니다. 유럽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 본부가 있고 중동 작전의 심장인 람슈타인 공군기지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병력을 빼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부상병을 치료하는 랜드스툴 미군 병원 하나만 남겨두고요.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이건 철저한 정치적 복수극이라며 펄펄 뛰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초당적 입법으로 막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을 올해 3월 하순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길어지자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물류 지원과 참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열음이 심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란으로 가는 미군 수송기의 시칠리아 공군기지 이용을 전면 거부해버린 겁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 역시 개전 초기부터 완강하게 미국의 작전을 반대했고요. 동맹국들이 미국에 든 뒤에서 팔짱을 껴버린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4월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제2기 벤스 부통령까지 직접 날아갔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무런 합의도 끌어내지 못한 채 그야말로 국제적인 수모를 겪으며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죠. 협상력의 부재, 꼬여버린 중동 스텝. 미국 내부에서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터집니다. 4월 마지막 주 독일 서부의 한 학교를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이란 지도자들과 혁명수비대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수장이 그것도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출구 전략 부재를 대놓고 조롱에 가깝게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에 제대로 불을 질러버린 발언이었죠. 4월 29일 수요일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거친 보복을 예고합니다. 메르츠 총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맹비난하며 독일 주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연구 중이라고 공개 선언을 해버립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지가 철수 병력이 폴란드나 루마니아, 심지어 그린란드로 갈 수 있다고 보도하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고요. 다음 날인 4월 30일 목요일에는 기자들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을 뺄 거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안 되겠는가. 이탈리아는 아무 도움도 안 됐고 스페인은 끔찍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작전을 돕지 않은 두 나라를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 비도 크로세토가 발끈하며 반발 성명을 냈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1일 금요일 미 국방부의 5,000명 철수 브리핑이 진짜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언론에 도배된 겉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물밑을 파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기 때부터 유럽에 끊임없이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어 왔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미국이 불공평한 짐을 지고 있다며 동맹국들에게 GDP의 2%를 넘어 3% 이상을 방위비로 내놓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해왔죠. 올해 초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23개국이 이미 나토 방위비 목표치인 2%를 달성했는데도 끝없는 돈과 맹목적인 작전 동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정보 분석 매체인 디버글라이즈 인텔이 올 1월에 발간한 보고서의 제목은 자유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주권의 역설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유럽이 비싼 돈을 주고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살수록 미국의 디지털 종속 상태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내 돈 수천억을 주고 산 최신형 스마트폰인데 정작 제조사가 원격으로 폰을 잠가버릴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꼴입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이 도입한 최신형 F-35 스텔스 전투기가 대표적입니다. 비행기의 핵심 두 대인 미션 데이터 파일에 유럽 국가들은 접근조차 못합니다.
오직 미군이 통제하는 작전 데이터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작동하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동맹국의 전투기를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거부권을 미국이 틀어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권만 유럽에 있지 작전권은 사실상 워싱턴에 묶여있는 무서운 상황인 거죠. 게다가 나토가 추진하는 다이애나라는 혁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도 실상은 유럽 방위산업을 통제하는 혁신가의 함정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에스토니아나 노르웨이, 폴란드의 유망한 방산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미국의 무기 거래 규정인 아이타를 지켜야 합니다. 유럽인들이 땀 흘려 개발한 첨단 방위 기술이 고스란히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말 그대로 빨대 꽂힌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에서 병력을 빼는 대신 동유럽에 영구적 순환 배치라는 하이브리드 거점을 박아넣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캄프 코시치우슈코나 1만 명을 수용하는 루마니아의 나토 시타델이 그 예입니다. 막강한 달러 패권에 첨단 무기의 디지털 목줄까지 쥐어버린 미국. 유럽 동맹국들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부으면서도 독자적인 전쟁 한 번 수행할 수 없는 철저한 구조적 예속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유럽이 아니죠. 일 끝없는 미국의 갑질에 분노한 유럽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이 통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자체에서 탈주하겠다는 선언, 바로 생태계 충성도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겁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리암 유럽이라는 초거대 국방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려 1,500억 유로의 조기 국방비를 쏟아붓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전 총리의 보고서를 수용해 매년 최대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180조 원이라는 입이 떡 벌어지는 자금을 국방과 디지털, 탈탄소화에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미국의 육군이 주력 전차를 딱 한 종류만 써서 유지보수의 끝판왕을 보여줄 때 유럽은 서로 다른 17종의 전차를 중구난방으로 쓰면서 돈만 버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막대한 펀드로 무기 공통 조달을 강제하고 방산업체들을 강제로 인수합병시켜 거대한 유럽 단일 국방시장을 만들겠다는 미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방산업계도 목숨을 걸고 미국산 부품 지우기에 돌입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아예 미국의 기술이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GCAP 조약을 맺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 역시 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독자적인 생존력을 입증하며 해외 수출을 휩쓸고 있죠.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디지털 거부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처절한 해징 전략입니다. 이탈리아의 거대 방산업체 레오나르도는 AI 기반의 독자적인 방공 미사일 방패, 이름하여 미켈란젤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직 유럽 방위군의 생존만을 위한 폐쇄적이고 고도화된 시스템이죠. 여기에 독일 주도의 A씨가 미국산 패트리어트를 사려 하자 프랑스가 격렬하게 반발하며 자국과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샘프티를 채택하라고 압박하는 등 바야흐로 미국 시스템을 몰아내기 위한 범유럽 방패 구축에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래식 무기 독립보다 더 충격적인 뇌관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핵무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원죄 때문에 핵무기 개발이 철저히 금지된 독일의 한복판에서 상상도 못할 주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메르츠 총리의 최측근인 옌스 슈판 원내대표가 유력 일간지 벨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해구산만으론 부족하다.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고에 유럽이 참여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독일 정부가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 본인도 유럽 방패가 미국의 해구산을 보완해야 한다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한 전력이 있죠. 문제는 현실입니다. 영국의 트라이던트 시스템은 미국의 유지보수를 100% 의존하고 있고 이를 대체하려던 프랑스의 M51 미사일은 영국의 발사관 규격과 전혀 호환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차라리 미국 전술핵을 자국에 달라고 아우성이고요. 유럽의 억지력 전략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혼돈의 현장입니다. 이런 숨막히는 긴장감을 단숨에 절정으로 끌어올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1월까지 최고조에 달했던 이른바 그린란드 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강제로라도 미국 영토로 합병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그린란드 툴의 기지를 시찰하고 미국 의회에서는 합병 법안까지 만지작거렸습니다. 덴마크 국영방송은 미국이 매력 공세와 강압, 사회 침투라는 3단계 병합 작전을 벌였다고 폭로했죠. 동맹국의 영토를 뺏겠다는 이 노골적인 침략 행위에 유럽은 경악했습니다. 코펜하겐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반미 시위를 벌였고 덴마크는 국방비를 GDP 3.5%까지 폭발적으로 늘리며 북극 방어에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예 특수부대가 그린란드로 전격 배치되었죠. 마침내 나토는 마르크 위터 사무총장 주도로 북극 파수꾼 작전을 출범시킵니다.
우리 스스로 북극을 지킬 테니 미국은 개입할 명분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을 다물게 만든 통쾌한 한 방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도 다보스 포럼에서 꼬리를 내리고 물러서야만 했죠. 유럽의 독자 생존 능력은 북극뿐만 아니라 동부 전선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작년 9월 러시아의 군사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대놓고 침범하는 끔찍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호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토는 즉각 동부 파수꾼 작전을 발동했습니다. 프랑스 라파엘, 독일 유로파이터, 덴마크의 전투기들이 발트에서 흑해까지 촘촘한 다층적 임시 방패를 구축하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을 스스로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의 변덕과 무관하게 자립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이 모든 팩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주동 미군 5,000명 철수 소식에 레딧의 군사 게시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역 부대원들은 도대체 우리가 시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며 극심한 피로도와 분노를 토해냈고 국제정치 게시판에서는 홧김에 자기 코를 베어버리는 꼴이라며 트럼프의 옹졸함을 신랄하게 조롱했습니다. 한 독일 유저는 이건 완전 공갈 협박이다. 람슈타인 기지는 독일보다 미국에게 훨씬 중요한데 스스로 발로 차버린 촌국이라고 꼬집었죠. 더 압권인 건 방산업계 블라인드와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 정론처럼 굳어지고 있는 이른바 푸틴 프락치 썰입니다. 한 레딧 유저는 트럼프는 맥락 파악 능력이 없어서 자기 머릿속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큐틴 MD 설명서 파일에만 의존한다는 미친 비유를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란을 쳐서 석유 공급망을 흔들면 결국 제재를 슬쩍 피해간 러시아산 석유가 이득을 보고 나토를 붕괴시키는 행동이 완벽하게 푸틴의 다극화 세계서사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키보드 배틀이 끊이지 않습니다. 트럼프만 물러나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희망회로의 유럽의 유저들은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게 믿었다. 이제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안보 파트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사태의 원인이 아니라 그저 증상일 뿐이다. 이 묵직한 댓글 하나가 현재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너무나도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동 미군 5,000명 철수 발표는 단순히 고위급 인사들의 감정 싸움으로 끝날 해프닝이 아닙니다. 미국이 첨단 무기와 방위비를 매개로 들이민 살벌한 비밀 청구서에 맞서 유럽이 독자적인 무장, 독립과 8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방패를 선택하며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결정적 변곡점입니다. 물론 배후에 깔린 푸틴의 개입설이나 각종 의혹들은 아직 커뮤니티를 떠도는 주장일 뿐이고 양측의 정치적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이 거대한 안보 지형의 변화를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소름 돋는 팩트 취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